42장 우리들 사이의 불평등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들 사이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만큼 현격한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고 플루타르코스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몽테뉴는 이제 어디선가 말하기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물들도 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나온 거죠. 이제 원래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따르자면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 도중에 마녀 키르케의 섬에 표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동료 중 일부가 키르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돼지로 변하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키르케와 담판을 벌이고 동료들이 다시 이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플루타르코스는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에게 돼지로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변신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키르케가 당사자에게 그럴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돼지인 그릴로스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하고 그릴로스하고 이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이러한 장면이 이 동물들도 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라는 글의 내용이죠. 크릴로스는 이제 용기, 절제, 지혜에서 동물이 이제 인간들보다 한 수 위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인간으로 되돌아갈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플루타르코스는 이제 이런 우화를 통해서 인간이 동물보다는 못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재치 있게 지적을 한 거죠. 몽테뉴는 이제 이 플루타르코스의 견해를 염두에 두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불평등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뭐 아파트 평수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몽테뉴의 설명은 이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불평등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은 인간 정신의 등급에 있어서 여기에서 하늘까지를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 팔을 벌렸을 때의 간격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한 1.5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발로 나누었을 때 그 정도의 아주 촘촘하게 엄청나게 하늘까지 우리가 1.5m를 나눈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등급이 있겠죠. 그거에 맞먹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등급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등급에 따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 본연의 자질인 신체와 정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불평등은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에서가 아니라 뭐 사회적이고 우연적인. 그러니까 우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기보다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얻어진 거죠. 또 재산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이고 또 운명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연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을 평가를 할 때는 본연의 성질, 말이라면 얼마나 잘 달리는가, 새라면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지만 인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멋진 궁전, 명망, 수입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관행이죠. 중마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의 키를 잴 때는 중마를 떼어내고 재야 하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권력이나 이제 사회적 지위 같은 인간 존재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자 우연적 자질로 볼 때 일반인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듯이 보이는 집단은 아마도 왕공들이겠죠.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왕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몽테뉴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왕공들일 것입니다.
왕공들은 전체적으로 자기 시인들이 일반인들과 늘 차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뭐 자신들의 어떤 가문이 좀 신비한 어떤 신으로부터 왔다든가 아니면 뭐 원래 조상이 원래 아래서부터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뭐 신의 아들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 같은 걸 이용을 해갖고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그 트라케 부족이 이제 일반인들이 섬기는 신과 또 왕들이 섬기는 신이 서로 다른데 이러한 것들은 몽테뉴의 시각에서 보면 왕들이 스스로를 차별적 존재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는 색칠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왕궁들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차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왕들 중에도 알렉산드로스나 아니면 안티고노스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려가 깊은 인물이었고 또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에 불과함을 늘 인식을 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어느 날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자신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안티고노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시인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면서 뭐 태양과 신의 자손이라고 칭송을 하자 자기 방에 요강을 치우는 노예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또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몽테뉴는 이제 왕들이 누리는 재물과 권력도 몸과 마음이 나쁜 상태에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재물과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나쁘다면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가 분명하고 또 마음이 나쁘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플라톤이 법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이나 미모나 힘과 부나 이러한 복이 정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에게는 좋은 소유물이지만 정의롭지 못한 자에게는 나쁜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나쁜 또 몽테뉴의 말로 하자면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덕성이 없는 그러한 인물들한테는 오히려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력과 재물은 단순하게 나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상태에 따라서 누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권력과 재물 자체가 인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몽테뉴는 크세노폰의 글 히에론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크세노폰의 히에론에서 나오는 히에론은 시라쿠사의 참주죠. 참주지만 이제 그는 시라쿠사를 크게 발전을 시켰고 특히 이제 문학가들을 후원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에론과 시인인 시모니데스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참주 생활의 여러 면모를 고찰한 글이 바로 이 히에론이라는 대화편입니다. 이 글에서 이제 히에론은 이 평민이었다가 참주가 된 인물이어서 이 참주와 평민 입장에서 각각 인간의 즐거움과 고통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죠. 이제 시인인 시모니데스는 참주가 되면 평민보다 재물도 많아지고 권력도 이제 강해지니까 이제 쾌락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일반인이었다가 참주가 되니까 굉장히 행복하시죠?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제 히에로는 실제 참주의 삶은 평민보다 쾌락이 훨씬 적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몽테뉴는 이제 히에론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왕공의 생활이 보여주는 차별성은 허구에 불과하고 심지어 고통을 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먼저 왕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쾌락을 느끼지 못하죠.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쾌락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쾌락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짜릿하고 달콤하게 느끼는데 주변에 늘 쾌락이 존재한다면 뭐 예를 들면 맛있는 케이크 있다고 쳤을 때 케이크를 어쩌다가 한번 먹어야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데 삼시세끼를 늘 케이크를 먹는다면 그것이 쾌락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왕공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쾌락을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같은 악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악덕은 어느 정도 감추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인들의 나쁜 점이 있으면 그 나쁜 점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왕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감시를 늘 받기 때문에 조금만 나쁜 짓을 해도 쉽게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밝혀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행은 이제 자유가 없다는 점이죠. 왕은 이제 권력과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죠. 일반인들은 이제 구경거리를 보러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할 수 있지만 왕은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지 못하죠. 또 용변을 한번 보더라도 20명이나 되는 참관인들이 주변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용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러한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우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정이라는 것은 몽테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열매가 바로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우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인생은 굉장히 삭막한 삶이 되겠죠. 특히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28장 우정에 관하여에서 우정에 대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얽힌 의무감이나 이익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영혼의 하나됨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왕공들에게 신하들이 보이는 친근감이나 이런 아첨 같은 것들은 진정한 우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왕공들은 완벽한 우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몽테뉴는 왕공들이 누리는 진정한 안락은 모두 보통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왕공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안락함이라는 걸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일반인들과 왕공들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 아나카르시스의 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거죠. 자,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라는 이 작품집 중에서 7현인의 저녁 식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의 7현인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주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나카르시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오직 미덕에 따라 그리고 악덕을 멀리 피하는 것에 따라 인간의 우열이 정해지는 상태가 바로 민주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몽테뉴는 민주정치라는 것을 추구하고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올바른 사회라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미덕에 따라서 인간의 우열이 정해지는 이러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용문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각자의 성격이 각자의 운수를 만든다라는 말은 라틴어의 격언이죠. 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격언집에서 이 속담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제 라틴어 속담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속담 하나하나를 해설을 한 격언집을 편집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문장을 해설하고 있죠. 몽테뉴가 인용을 한 이 문장은 원래는 코르넬리우스 네포스라는 사람이 폼포니우스 아티쿠스의 삶을 서술을 하면서 쓴 문장인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 격언이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해설을 하게 된 거죠. 자, 에라스무스의 해설에 따르자면 이 속담은 좋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결실을 맺는다 라든가 선한 사람에게는 신이 보상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테뉴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쭉 견주어서 이 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인간들 사이에 미덕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악덕을 얼마나 피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우열이 정해지는데 그것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 사이에 있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덕성의 불평등인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수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몽테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어떤 불평등이 아니라 덕성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높은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몽테뉴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